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김능구의 전국진단. 오늘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시간에 6월 5일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국회의장단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섭단체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협상에 실패하면서 현재 본회의는 야당만으로 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하고 아마 그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협상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세석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본인의 당이 그 의석을 갖다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면은 내일 모레 7일 날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날 일단 더불어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0일 날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추가적으로 선출하는 방안과 아예 7일 날은 그 상임위원장 협상이 되지 않으면은 상임위원장 선출하지 않고 20일 날 협상의 진행되면은 함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거나 그때도 협상이 결렬된다면은 상임위원장을 지난 21대 개원 때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뭐 이런 지금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야의 힘겨루기가 현실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현재 개헌 협상과 한 걸음 이렇게 비켜나서 현재 정치개혁 과제에서 떠오르고 있는 지구당 부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구당 부활도 필요하지만 이 정치 양극화 타파를 위한 전면적 정치 개혁에 22대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미디어토마토 6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대중정당이냐 아니면 당원이 주인인 당원 중심 정당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만은 국민 여론 중시하는 대중정당이 무려 64.9%가 나왔고요. 당원 중심 정당이 22.7%가 나왔습니다. 거의 3배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당심보다는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을 더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당원권 강화는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이 조사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그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오늘 뭐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보이콧 속에서 선출이 되겠지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고 추미애 의원이 탈락하면서 권리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결과 20%를 반영하자 하면서 권리당원 권한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친명 7인의 이재명 당대표가 중앙정치를 시작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함께했던 그 동지에 가까운 분들을 7인의 멤버라 그럽니다. 이 멤버 중에 한 분이 아니다, 이거는 좀 더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
라면서 이의를 제기해서 당 지도부가 그때 통과시키지 않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이어서 당원권 강화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민주당의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저희들이 한번 전국 진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원식이 민주당을 살렸다. 어쩌 말하면 우원식이 이재명을 살렸다. 이런 제목을 썼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이 이재명 일격체제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흐름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걸면서 뭔가 민주당이 여전히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정말 당에서 열성 당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것이 일방주의로 흘렀을 때는 우리가 봐왔던 미국 정치에 트럼프식 팬덤 정치가 나와가지고는 이거는 민주주의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등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총선에서 민주당 당원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에 바로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의 표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당원 표심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국회의장은 선출이 되면은 당적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 등도 당 지도부를 겸직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자 관례로 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물론 반영하지만 사실은 당의 일이 아니라 국회 일을, 의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당을 당원의 뜻에만 맞춰 운영하는 것은 현재 정당 보조금 등 국민 세금이 당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당원 폭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당원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과 국회는 오히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해서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당원은 1천만을 넘어서 인구의 20% 선입니다. 민주당은 거의 500만 당원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비 내는 당원은 25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440만 당원이라고 합니다. 정당 정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이나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43만, 보수당은 17만 당원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입니다. 독일 기민당은 40만, 사민당은 42만 당원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당원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원 아닌 당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래된 당원 명부 가운데 당적 유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 등록된 당원, 이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원에 가입된 사람, 상당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매집 동원된 당원. 당내 경선에 나오자면은 이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후보들이 본인들과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동원되거나 대가를 받고 입당한 당원들이 또 한 부류가 됩니다.
그리고 팬덤 당원, 대선 후보나 당대표를 위해 입당한 당원들로 중앙당에 온라인으로 입당해서 시도지부나 지역위원회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평소 정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당원은 전체 당원의 10% 수준에 불과한 거죠. 팬덤 당원의 목소리가 가다대포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식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이 우리나라에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도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급조된 팬덤 당원보다 오래된 지역의 당원, 대의원이 중심이 돼서 풀뿌리 정치를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구당이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안에 거점인 거죠.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내 정당 중심으로 가는 거하고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는 거하고 정당에서 크게 앞부분이 미국식이고 후자가 유럽식입니다. 우리는 한때 정치개혁으로 이야기했을 때 원내 중심의 원내 정당, 이전에 당을 만들고 당대표, 당 총재 중심으로 했을 때는 원내보다는 원외 조직, 즉 사무처가 중심이 된 정당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야 모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때는 사무총장이 아주 막강한 파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면서 이전에 지구당은 돈을 먹는 하마다 그러고 또 지구당 위원장은 사실상 당대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속에서 지구당 폐지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당원권 강화와 당원의 활동을 갖다가 보장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당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당의 강령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당원도 많다고 합니다. 당 강령이라는 것은 당의 목표와 가치와 노선을 갖다가 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강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당 강령을 원칙으로 해서 당의 입장과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펼쳐질 수 있다면 당원이 깨어있는 당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원 교육과 체계적이고 내용 있는 당원 교육과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당원들의 풀뿌리 당원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은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정당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팬덤 정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구당 부활을 먼저 쌓아올렸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쌓아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당대용이다. 워낙 수도권에 원외위원장이 많다 보니까 그 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외위원장과 원외위원장의 영향력에 있는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개혁 차원으로서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개혁과 동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은 빅샷들, 주요 인물들이 이 논쟁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등은 찬성 입장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그 반대 입장입니다. 예, 그 아까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지구당 부분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사고 있다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조금 다른 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들에게만 지구당과 이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게 되면은 또 다른 정치 신인들, 지망생들한테는 아주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생긴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지구당 폐지를 이른바 오세훈법이라는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 차떼기 이후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했죠. 오 시장은 아마 그 법을 만들고 그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금방 말한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의 그 지구당 부활을 긍정적으로 그 보는 분도 많지만 그 지구당계 돈 먹는 하마가 된다. 또 한편으로는 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들하고도 불공정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그런 정치 신인, 현역과 비현역으로 나눠서 국회의원이 아닌 지구당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 모두에게 후원금 모금을 허용해야 된다. 물론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2년도에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지구당이 도입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2004년도에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폐지됐고, 그때는 2004년도 한나라당 차태기 사건, 불법 대선 사건으로 계기로 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이 폐지된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지구당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의견이 갈리는 거고, 특히 수도권에서 낙선한 사람들은 지구당이 없으면 정치활동을 벌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힘들다 봐야죠. 그래 되면 본인들이 이 4년 뒤에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하고 붙을 때도 이거 뭐 제대로 조직 하나 없이 정치 자금 하나 없이 맨몸으로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수가 이 영남권인 국힘의 현역 의원들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자기 지역의 민주당 원외위원장이 이 조직과 자금을 갖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풀뿌리 민심 수렴 기능과 풀뿌리 지역 조직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정당 활동이 위축된 반면에 온라인 팬덤 당원의 영향력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혐오와 대결의 정치가 정치 개혁하고는 전혀 다르게 심화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당이 부활하여 풀뿌리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 팬덤 정치의 지배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정치 부패가 어느 정도 사라진 지금 여의도에 흔히 말해서 불법 정치자금, 검은 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준석 의원 말 맞다나 지구당이 부활되면 또다시 돈 먹는 하마로서 지구당이 정치개혁과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엄격히 국민의 눈으로 감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큰 틀에서 검은 돈이 지금 일정 정도 사라진 현실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민심에 기반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당 부활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거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경원 의원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가 지나서 9월 정기국회 이후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리라 봅니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성자 독식과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서 혐오와 대결의 정치로 된 것이, 그래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당 부활이냐 당원권 강화냐를 떠나서 정치 양극화 타파를 위한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민심이 제대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최소한 중대 도시에서라도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당 지도부가 아닌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제를 도입해야 된다. 더 이상 위성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거 공영제를 전면 확대해야 된다. 지금 득표가 15% 전액 10%일 때는 50% 선거 보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보존 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당개혁 차원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 가지고 여야 모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해야 된다.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해야 된다. 지구당 부활을 포함해서 풀뿌리 신생정당,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개혁 법안을 날림으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는 22대 국회 처음부터 정치개혁 특위를 출범시켜서 22대 국회 전반기 정치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정치개혁의 정점에 하룡점점에 개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지구당 부활 논의가 본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이어지기를 22대 국회가 정개특위를 속히 출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